네, 오늘 마지막 시간은 이 구질 차이 만들기입니다. 크게 아우러서 방향까지 포괄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질을 차이를 만들어서 핀을 공략하는 이 아이언샷. 사실 골프는 확률의 경기죠. 그래서 그만큼 내가 홀에 가까이 갈수록 버디로 연결시키기가 좋고요. 또 가까이 붙을수록 더 퍼팅을 또 성공시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효과적으로 핀을 공략하려면은 다양한 구질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는 타겟을 설정하는 방법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질의 차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향을 바로 쓰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역시 탄도에서 얘기했었던 공이치입니다. 보통 공이치를 둘 때는 다들 아이언샷 7번 아이언 기준으로 거의 중앙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때 제가 전주에 얘기를 드렸을 때는 7번 아이언은 중앙보다는 공 하나 정도 왼발에 두고 치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적인 스윙은 중앙을 기점으로 왼쪽, 그리고 비정상적인 뭔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 즉 트러블 상황에서는 중앙보다 공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일반 골퍼분들은 7번 아이언은 중앙이다라고들 알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공이치가 평소보다 뒤쪽에 가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죠. 자, 방향을 똑바로 섰다 하더라도 공을 있어야 될 위치보다 더 뒤쪽에 공을 놔두게 되면은 아무래도 클럽 페이스는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결국 타겟 쪽에 클럽 페이스를 정렬시키다 보면 대부분의 골퍼들이 이렇게 클럽 페이스를 많이 닫아놓게 됩니다. 이렇게 제가 손바닥 위에다 클럽 페이스를 놨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 이 모양이 스퀘어라고 한다면은 이 공을 오른발에 두고 있는 분들은 이 모양에서 조금 타겟 쪽으로 많이 닫아놓고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 클럽의 페이스가 정확하게 공을 가격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클럽 페이스를 닫아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이 더 왼쪽으로 많이 가고요. 그리고 탄도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구질을 내가 원하는 구질을 만들어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이치를 정확한 위치에 둬야지만 클럽 페이스를 정렬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많은 골퍼분들이 엎어치죠. 처음에 이제 골프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속도를 붙이려다 보면은 좀 안타깝게도 아웃인 궤도가 많이 나옵니다.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웃인으로 치게 되면 슬라이스가 많이 나지만은 아이언, 특히 짧은 아이언 클럽은 아웃인으로 칠 때는 공이 왼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러면 나는 잘 맞았는데 왜 공이 곧장 왼쪽으로 갈까라고 생각하셔서 다들 내가 방향을 너무 왼쪽을 봤나 보다 라고 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씩 조준을 오른쪽을 보고 스탠스를 쓰게 되죠. 이렇게 스탠스를 우측을 겨냥하는 분들은 대부분 공이치가 왼발에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을 봤는데 공을 내 스탠스의 중앙이나 공 하나 정도 왼발 쪽에 두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면 너무 오른쪽을 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타겟 쪽으로 자꾸 공을 이동을 하게 돼서 이렇게 쓰는 경향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셋업하기 위해서는 먼저 탄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정확한 공 위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오른쪽에 둬도 안 되고요. 너무 왼쪽에 둬도 안 되고요. 중앙을 기점으로 숏아이언, 미드아이언, 롱아이언, 우드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공이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역시 중요한 게 페이스 정렬입니다. 아무리 내가 스윙이 좋아도 결국 정렬을 제대로 못하면 공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골퍼분들이 이 정렬을 제대로 못합니다. 방향을 쓸 때 보통 대부분은 프로 선수들의 루틴을 보면은 뒤에서 연습 스윙을 하고 물러나서 타겟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셋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클럽 페이스로 방향을 설정을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클럽 페이스로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 클럽의 페이스가 타겟을 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탠스는 타겟보다 무조건 왼쪽을 가리켜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찻길이 있다고 한다면 오른쪽 라인은 타겟, 그리고 왼쪽 라인은 타겟보다 왼쪽을 봐야 됩니다. 많은 골퍼분들이 기찻길이 그대로 타겟을 관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서 스탠스도 타겟을 보고 페이스도 타겟을 보는
이런 실수를 범하시는데 페이스는 타겟, 스탠스는 타겟보다 왼쪽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스탠스를 타겟을 보면은 대부분 얼라이먼트는 타겟보다 오른쪽을 겨냥을 하게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나의 스윙은 엎어치는 스윙으로 유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치면 강하게 칠수록 점점점 공은 왼쪽으로 가고 탄도는 나오지 않게 되죠. 아이언샷을 완성시키는데 중요한 거는 컨택, 탄도, 거리 차이 그리고 구질입니다. 클럽 페이스가 타겟, 스탠스는 타겟 왼쪽입니다. 내 느낌에 상당히 왼쪽을 봤다는 느낌이 나야지만 올바른 에이밍을 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측을 보시는 분들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이 왼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동시에 체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아이언은 중앙보다는 공 하나 정도 왼발에 두고 치는 게 더 좋다. 공이치를 정확한 위치에 둬야지만 클럽 페이스를 정렬하기가 쉽고요. 페이스가 타겟을 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탠스는 타겟보다 무조건 왼쪽을 가리켜야 됩니다. 자, 이제 타겟으로 우리가 똑바로 섰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올바른 클럽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피팅을 하지만 아이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피팅에 대한 관심이 많지가 않습니다. 드라이버는 피팅을 하면은 뭐 이 샤프트로 바꿨더니 거리가 더 나가. 뭐 드라이버 헤드는 뭐 몇 도를 써야 될까? 이런 데는 참 관심이 많은데 아이언에는 그렇게 관심들이 없으세요. 그냥 내가 치다가 조금 버겁다 싶으면 좀 편하게 치게끔 가벼운 걸로 갈까? 뭐 아니면은 좀 거리가 덜 나가면은 누구 얘기에 따라 그 클럽이 더 멀리 나간대. 뭐 한 클럽 더 나간대라고 하면은 나도 그걸 한번 써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이언도 피팅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키가 좀 큰 편이라 저는 정말 꼭 피팅이 필요한 사람이고요. 만약에 나는 평균 신장이다 라고 하면은 그냥 나오는 클럽 그냥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얘기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자,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그립이 있고요. 샤프트 있고 또 헤드가 있습니다. 뭐 드라이버도 그렇고 퍼터도 그렇겠죠. 하지만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샤프트입니다. 나한테 맞는 무게의 샤프트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벼운 샤프트를 쓸 때 나타나는 증상은 타핑이 많이 납니다. 또 반대로 너무 무거운 샤프트를 쓰게 되면은 탄도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조금 두껍게 들어가는, 깊게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는 훨씬 더 무거운 샤프트를 썼었는데 지금 한 10g 정도 가벼워져서 한 120g대 샤프트를 사용하고요. 일반 골퍼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경량 샤프트라고 하는 샤프트는 대부분 한 95g, 85g 정도 될 겁니다. 하지만 스윙 스피드가 나는 좀 빠르다라고 하는 분들은 경량 샤프트보다는 좀 일반 샤프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반대로 내가 스윙 스피드가 느린 편이고 혹시 부상 이력이 있다고 하신다면은 그보다는 가벼운 샤프트를 사용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샤프트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는 스펙보다는 가벼운 편인데 제가 몇 개의 샷을 한번 해볼게요. 가벼운 건가요? 네. 제가 쓰는 것보다는 조금 가벼운 편이죠. 사실 아이언 샤프트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샤프트다, 가벼운 샤프트에서 이점을 찾는 게 아주 큰 드라이버만큼 많은 변화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차가 좀 차이가 있어도 그래도 크게 티가 나질 않는데 그래도 너무 가볍게 쓰는 것보다는 저는 무게감이 있는 아이언 샤프트가 훨씬 채를 떨어지는 느낌이 더 잘 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가벼운 샤프트를 쓰게 되면은 우선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예를 들면 저희 과일 박스 있죠.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된 과일 박스에 뭔가 물건이 꽉 차 있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제가 들 때 어떡할까요? 몸을 써서 드는 그런 동작을 취하겠지만은 가벼운 스티로폼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비어 있다고 하면 그냥 손으로만 그냥 들 겁니다. 가벼우니까요. 그래서 나는 요새 좀 힘들어. 내가 이제 나이도 더 들고 예전 같지 않아라고 해서 가벼운 샤프트를 쓰게 되면 대부분 좀 팔로 스윙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무거운 것 같지만 치다 보면은 약간 무게감이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반대로 가벼운 걸 쓰다가 무거운 걸로 가는 건 쉬워도 무거운 아이언 샤프트를 쓰다가 가벼운 걸로 내려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글쎄요, 소위 얘기하는 날아다닌다, 좀 네. 논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이언 샤프트는 피팅을 받을 때도 좀 더 좀 무게감이 있는 거, 뭐 크게 정말 무리 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한 스펙 정도는 무게가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생소하지만 라이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언에 이 라이각이 있는데요. 이 지면에서 올라오는 각도입니다. 지면에서 올라오는 각도. 보통 7번 아이언 기준으로 하면은 한 60도, 61도 사이 정도 될 텐데요. 이 라이각이 왜 중요하냐? 특히 짧은 채에서는 정말 절대적입니다. 일반 골퍼분들은 내가 만약에 평균 사이즈의 신장이다, 평균 신장이다라고 하면은 크게 지장이 없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키가 큰 편이라 제가 한 185, 186 정도 되는데 일반 스탠다드 클럽을 잡을 때는 제가 편안하게 셋업을 하면은 지금 옆에 카메라에서 이제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뒤쪽에 힐이 살짝 들립니다. 이 뒤쪽에 힐 쪽이 들리죠. 그래서 제가 좀 편안하게 쓰고 싶으면 들려서 키가 큰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쓰시냐? 나는 이렇게 셋업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누르는 주저앉는 셋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클럽 헤드가 지면에 잘 놓게끔 이게 편한데 이런 셋업이 편한데 어쩔 수 없이 누르는 이런 동작이 나오죠. 요게 스퀘어다라고 한다면은 키가 큰 사람들은 대부분 뒤쪽이 살짝 들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키가 작은 분들은 앞쪽이 들리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앞이 이 토 쪽이 많이 들리게 되면은 맞을 때 클럽 페이스가 일찍 닫히고요. 또 클럽 페이스 안쪽에 맞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가겠죠. 반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탠다드 클럽을 써서 토가 들리는 상황에서 샷을 하게 되면은 타점은 바깥쪽에 맞고 대부분 다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누가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고등학교 때 키가 확 자라면서 긴 클럽은 다 괜찮았는데 유독 숏아이언 특히 웨지만 잡으면 다 그린을 오른쪽으로 놓치는 결과가 나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언 클럽을 했을 때 나는 상대적으로 숏아이언이 자꾸 왼쪽 가. 그러면은 라이각이 안 맞는다고 보시면 돼요. 또 반대로 오른쪽으로 가도 라이각이 안 맞는 겁니다. 지금 7번 아이언을 잡았는데 제가 그냥 편하게 서볼게요. 저는 원래는 한 이 정도 셋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클럽에 맞춰서 하려면 자꾸 주저앉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편한 셋업을 하고 쳤다고 하면은 네, 지금 정말 보면은 오른쪽으로 미세하게 가네요. 계속 밀리죠. 네. 만약에 이보다 더 짧은 클럽으로 지금 보면은 이제 7번에서 피칭을 잡게 되면은 그때는 뒤가 더 들립니다. 네, 이 샷도 미세하게 오른쪽으로 밀리는 거고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도구를 하나 들고 왔는데요. 이렇게 지금 클럽 페이스 면에 이런 스틱을 하나 연결시키면은 요 앞쪽이 들리게 되면은 이 포인트, 이 빨간색 포인트가 왼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반대로 뒤쪽이 들리면은 다시 이렇게 가있죠. 이렇게 제가 정면을 보고 말씀드리면은 앞쪽이 들리면은 똑같이 왼쪽으로 가고요. 뒤쪽이 들리면은 이 스틱이 오른쪽을 가리키죠. 이런 것처럼 숏아이언에서는 라이각이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런데 로프트가 서 있는 점점 서 있는 클럽으로 오면은 이렇게 변화는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로프트가 많은 클럽일수록 이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숏아이언이 유독 안 맞는다라고 하는 분들은 라이 앵글을 꼭 체크를 하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언도 무게도 정말 샤프트의 무게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라이각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구질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각을 꼭 한 번을 체크를 하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샤프트입니다. 가벼운 걸 쓰다가 무거운 걸로 가는 건 쉬워도 무거운 아이언 샤프트를 쓰다가 가벼운 걸로 내려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아이언에 라이각이 있는데요. 이 지면에서 올라오는 각도입니다. 지면에서 올라오는 각도. 빨간색 포인트가 왼쪽을 가리킵니다.
그러고 반대로 뒤쪽이 들리면은 다시 이렇게 가죠. 점점 서 있는 클럽으로 오면은 로프트가 많은 클럽일수록 이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모든 게 다 됐죠. 정렬도 됐고 이제 공이치도 맞춰놨고 그 다음에 라이앵글까지 다 맞춰놨다고 한다면 이제 구질의 변화를 줘야 되는데요. 구질의 변화를 주는 방법, 제가 이 거리 차이 만드는 방법에서 말씀드렸던 회전량이 여기서도 또 나오게 됩니다. 백스윙을 올렸을 때 얼마만큼 회전을 하고 얼마나 빨리 몸이 열리느냐가 구질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구질에 조절할 때는 역시 패스, 궤도와 그 다음에 클럽의 페이스의 각도가 뭐 절대적이긴 한데 사실 회전의 양을 잘 조절한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같이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백스윙을 올릴 때 나의 회전이 얼마만큼 갔느냐, 그리고 반대로 하체가 타겟 쪽으로 열리는 양이 얼마만큼 빨리 많이 열리느냐에 따라서 구질이 바뀌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클럽을 바꿔서 좀 설명을 드리면 짧은 클럽의 회전량은 많지 않다고 그랬죠. 스몰, 미디움, 라지, 엑스트라 라지. 자, 7번은 한 미디움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회전을 할 때 뭐 숏아이언 한 요만큼이다. 그러면 미드아이언은 한 이만큼, 롱아이언은 한 이만큼. 더 꼬이는 양이 많아지죠. 꼬이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강하게 다운스윙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만큼 클럽 헤드를 닫아줄 수 있는 시간이 동시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드로우를 친다라고 가정했을 때 스탠스는 어떻게 쓰죠? 보통 드로우 샷을 구사한다고 하면 저희는 스탠스를 어떻게 쓰나요? 약간 닫아서 그렇죠. 크로스. 네, 닫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스퀘어로 섰다고 했을 경우에 드로우를 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오른발을 뒤로 빼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제 엉덩이는 회전은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면 살짝 돌아가 있을까요? 당연히 오른발을 빼는 동시에 회전도 어느 정도 시작이 됐죠. 그러고 여기서 백스윙을 올리면은 그만큼 회전량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은 그만큼 다운스윙을 할 때 내가 클럽 헤드를 닫아주기가 더 훨씬 쉽고요. 반대로 페이드를 친다고 했을 때는 스탠스를 쓰고 보통 저희가 왼발을 뒤로 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왼발을 빼면 반대로 열리는 양이 늘어나죠. 왼발을 빼고 스윙을 했었을 때는 올라가는 양은 줄어들고 열리는 양은 늘어나고, 반대로 오른발을 뺐었을 때는 올라가는 양은 늘어나고 열리는 양은 줄어들 때 클럽 헤드는 많이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우 구질을 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보통 셋업 했었을 때는 타겟보다 오른쪽을 보고 오른발을 뒤로 뺀 다음에 샷을 해라. 그게 결국 회전량입니다. 회전량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몸이 열리는 게 강하냐 약하냐입니다. 그래서 드로우를 치고 싶은 분들은 아무래도 더 회전을 많이 해줄수록 유리하고요. 그리고 페이드를 치고 싶은 분들은 그만큼 스윙을 좀 타이트하게 회전량을 줄이고 몸을 열어가는 거를 더 강하게 끌고 가면 됩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타이밍이 달라서 직접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 들고 발을 뺐었을 때 내가 전력으로 몸을 열었을 때 어떤 구질이 나오는지, 공에 휘는 양은 얼마만큼 되는지 이런 걸 좀 연습량으로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구질을 조절할 때 양을 조절하는 이유는 역시 그만큼 몸에 의해서 클럽 페이스가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라가서 오른발이 뒤로 빠져 있어서 회전량이 많으면은 그만큼 클럽 헤드가 닫히는 양이 늘어나는 거고요. 반대로 서서 백스윙이 짧고 하체가 열리면은 그만큼 클럽 페이스가 열리게 됩니다. 딸려오면서 이제 끌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픈이 되죠. 그러면은 패스가 아웃인이 된 동시에 페이스는 열려 맞는 겁니다. 그래서 페이드와 드로우가 구질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원래 페이드를 칩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드를 몇 개 쳐볼게요.
페이드가 좋냐 드로우가 좋냐 사실 뭐 그거는 본인이 어떤 샷을 더 반복을 잘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떤 샷이 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상급 선수들도 페이드와 드로우를 치는 선수들이 뭐 거의 반반일 정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연습을 해서 페이드와 드로우를 좀 하다 보면은 나는 이게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샷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반대로 드로우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오른발이 살짝 뒤로 빠지고 대신에 회전하는 양을 늘렸다가 오른발이 살짝 뒤로 빠지고 대신에 회전하는 양을 늘렸다가 좀 더 와. 클럽 헤드를 확실하게 닫아준다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겠죠. 사실 여기서 재미난 거는 프로 선수들은 본인이 가기 싫은 쪽을 보고 칩니다. 네, 일반 골퍼분들은 보내기 싫은 쪽의 반대편을 보고 치죠. 예를 들어서 왼쪽에 아로 바운스가 있다. 네. 그러면 일반 골퍼분들은 우측을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벌써 셋업이 닫히면은 이미 네, 자신 있게 친다고 네. 생각하고 휘둘렀을 때 더 클럽 페이스가 닫히면서 네. 훅이 심하게 나겠죠. 프로들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정말 절벽이 있고 아로 바운드가 있다? 그럼 왼쪽 보고 씁니다, 아예. 대신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확실하게 열어준다고 생각을 하죠. 내 에임이 왼쪽을 보고 섰기 때문에 그만큼 나는 더 확실하게 하체를 열면서 페이드를 칠 거야라는 그런 느낌으로 스윙을 하는 거죠. 샤. 네. 여러분들도 페이드와 드로우 이 회전량으로 셋업, 회전량으로 구질을 조절하시면은 효과적으로 핀을 공략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뭐가 좋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스윙 스피드가 빠른 분들은 저는 좀 더 페이드를 추천을 하고요. 반대로 스윙 스피드가 빠르지 않은 분들은 드로우를 추천을 합니다. 백스윙을 올렸을 때 얼마만큼 회전을 하고 얼마나 빨리 몸이 열리느냐가 구질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백스윙을 올릴 때 나의 회전이 얼마만큼 갔느냐, 그리고 반대로 하체가 타겟 쪽으로 열리는 양이 얼마만큼 빨리 많이 열리느냐에 따라서 구질이 바뀌는 겁니다. 오른발이 뒤로 빠져 있어서 회전 양이 많으면은 그만큼 클럽 헤드가 닫히는 양이 늘어나는 거고요. 반대로 서서 백스윙이 짧고 하체가 열리면은 그만큼 클럽 페이스가 열리게 됩니다.